아니요. 그 행렬 유용원 교재 마지막에 행렬 그때 풀다가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 행렬을 계산한 다음에 가장 큰 성분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계산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원리를 언제 일일이 다 제곱하고 곱하고 다 더하고 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질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개 묶이면서 A가 묶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거나 사실 뭐 이렇게 묶거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곱해지는 숫자가 곱이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하다 보니까 앞으로 빼나 뒤로 빼나 상관없지만 행렬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렬은 행렬 AB와 행렬 B가 항상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교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빼낼 때도 빼내는 순서에 맞게 잘 빼야 되는데 여기 AA 플러스 3 곱하기 AB 이 두 개만 본다면 A를 앞으로 빼는 게 맞아요. 남는 게 A 플러스 3B가 남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3BB 만약 B를 뺀다면 네. 이 B를 뺀다 여기서 만약에 B를 뺀다면이죠. 마이너스 얘도 B를 뺀다면 A가 남고 플러스 3B 이렇게 남는 게 맞다는 얘기죠. 빼는 순서를 지켜서 이건 묶을 때도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 아, 얘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 바깥으로 빼내고 남는 건 A-B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렬은 빼낼 때 곱하기 되어 있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이 가로가 A와 B의 뒤쪽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빼낼 때도 뒤에다 써야 돼요. 근데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를 이제 빼고 그 행렬에다가 A에 여기 이제 세배한 값을 더해서 이걸 곱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계산을 여러분이 하시고. 2차 정사각 행렬 AB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걸 언제 다 계산합니까? 붙여봅시다. 덧셈은 성립하니까 두 개 행렬을 앞뒤에 있는 두 개씩을 더하라고 한다면 2차 정사각 행렬과 2차 정사각 행렬을 더하는 거니까 1, 0, 2분의 2 약분하면 1,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건 누구를 전개해서 나온 거냐면 A 플러스 B를 전체 제곱하면 정확히 행렬이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A제곱 플러스 2AB 행렬은 딴 거 없어. 그냥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 규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AB, AB를 더 곱셈하게 되면 이렇게 곱한 A제곱, 이렇게 곱한 AB, 이렇게 곱한 BA. 근데 AB와 BA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동량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붙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은 거듭 제곱하게 되면 또 비슷한 물이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계산할 방식이 없지만 A 플러스 B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제곱이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4제곱을 계산하려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곱한 것이니 얘랑 이렇게 1, 0, 1, 1을 이제 두 번 반복적으로 곱해요. 그러면 1, 0, 2,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어서 A 플러스 B의 5제곱은 의미가 없는 거죠. A 플러스 B를 모르니까 계속 거듭 제곱해 갑니다. 그럼 A의 4제곱, A 플러스 B의 4제곱에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여기는 이 숫자 1, 0, 2, 1에 다시 1, 0, 1, 1을 곱하면 1, 0, 3 이렇게 되네요. 이걸 통해서 규칙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A 플러스 B에 이게 짝수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2n제곱으로 짝수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모양은 1, 0 이거는 안 변하죠. 계속 이 숫자들은 안 변하잖아요. 여기만 바뀌는 거야. 2제곱일 때는 1, 4제곱일 때는 2, 6제곱일 때는 3인데
이 2제곱, 제곱, 2제곱, 4제곱, 6제곱을 2 곱하기 1, 얘는 2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3으로 본다면 뒤에 있는 숫자만큼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1, 2 곱하기 1, 1, 2 곱하기 2, 2, 2 곱하기 3, 3, 2 곱하기 n,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위에 보면 a 플러스 b의 100제곱이 돼야 된다는 뜻은 이 n 값이 5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하시오. 52가 정답이다. 수행렬 A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얼른 가세요. 네. 이거 분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한 a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에 a가 앞에 b가 뒤로 붙어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에 b가 앞에 a가 뒤로 가야 되고, 이렇게 곱한 값 플러스 9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9b의 제곱이 플러스 9b의 제곱이 같아야죠. 그럼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6ab랑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a 얘가 마이너스 6ab랑 같고 이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항을 하고 얘가 반대로 이렇게 이항을 한다면 3ab와 3ba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독특하게 교환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웬만해서는 곱하다 보면 답이 틀려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는 이제 곱이 성립할 수 있다. 기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것만 확인해라 인 겁니다. x 2x y 5 그다음에 2x 2y 3y 1 얘랑 2x 2y 3y 1 얘랑 x 2x y 5를 곱하는 얘기죠. 그럼 2x 제곱 플러스 6xy 그 다음에 2xy 플러스 2x 2xy 플러스 15y 2y 제곱 플러스 5 얘랑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 여기는 4x 제곱 플러스 10y 여기 3xy 플러스 y 6xy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서로 같을 때니까 이렇게 지워내면 6xy랑 2y 제곱이 같죠. 근데 xy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도 y도 0이 아니니까 y로 나누어도 되죠. 그럼 y 하나 지우고 남은 것에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3x가 y랑 같아야 돼요. 네, 3x랑 y 하나 같고 또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하겠죠. 네, 어디랑 붙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붙여봅시다. 얘랑 2xy 플러스 15y는 3xy 플러스 y 이항을 하죠? 그러면 14y 이렇게 이항하면 xy가 되죠. y와 약분시키면 x 값이 14예요. 거기 3배가 y 값이니까 여기다 3배 하게 되면 42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어요. 규칙성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a가 50이나 돼 있는데 3,0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돼. 3,0이 위에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3,0과 써먹어야 되는데 3,0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a 옆에 이 1 곱하기 2행렬 a 옆에 다시 2 곱하기 1행렬 a 옆에 2 곱하기 1행렬 a 옆에 2 곱하기 1행렬 둘을 더하면 얘랑 더해볼까요? 그럼 행렬 A 1-3 더하기 행렬 A 2, 3 얘를 더하게 되면 행렬 A가 공통 부분은 묶여 나오고 얘랑 덧셈 되다 보니까 이게 3,0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겠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더하겠다는 얘기고 얘네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3, 9가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의미가 있잖아, 이게. 나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쓰신 게 이 내용이잖아요. 이거 3만 바깥으로 끄집어냈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가 있네. 여기 있잖아요. 뭔가 관계가 있죠. 관계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A30은 결과적으로 3 곱하기 마이너스 1, 3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거듭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래도 A를 한번 더 곱해요. 그럼 A제곱 30은 A를 또 곱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거죠. A제곱 30을. 그럼 얘는 A 곱하기 A30 위에 있죠. A30은 A 곱하기 얘를 갖다 붙여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3. 실수는 교환이 성립해요. 행렬끼리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지만 실수배니까 숫자를 앞으로 당겨 쓰고 A를 뒤로 밀어요. 이거 또 보이죠? 여기 있네요. 3 곱하기 저기 마이너스 3, 9. 또 3을 끄집어내죠? 그럼 앞은 9가 되고 또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럼 A 세제곱 30 A 곱하기 A제곱 30 그럼 A 곱하기 A제곱 30이 결국은 이거였죠. 9 곱하기 마이너스 1, 3 또 9를 앞으로 빼고 얘를 또 붙여요. 이렇게 되나요? 이건 아까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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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뭘 쓴 거지 내가? 네. 이걸 안 써놔서 그래요. 네. 이 부분. 그럼 9 곱하기 마이너스 3, 9. 또 3을 빼내면 27, 마이너스 1, 3. 조금만 요약해 봅시다. 얘는 3의 1제곱, 마이너스 1, 3.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1, 3. 얘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A의 n제곱은 A n제곱 3령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3의 n제곱 네, 마이너스 1, 3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수에 맞춰서 제곱, 그럼 여기도 제곱 여기 A 세제곱, 그럼 여기도 A 세제곱 여기다 이제 50 집어넣으래요. 50 여기 50 그럼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의 50제곱 3의 51제곱 얘를 그냥 곱하면 다시 여기 성분끼리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10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A를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A를 n번 곱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보면 이거 아니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돌렸을 수 있거든요. 저런 문제는 너무 많잖아. 분명히 규칙이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게 나올 텐데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써먹는 거냐면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항상 성립하는 행렬 A에 대한 2차식이 존재해요. 늘 성립하는 고유방정식 늘 성립하는 거. 그 식이 이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E 이렇게 돼요. 항상 성립하는 고유방정식. 단 얘는 0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건 참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적당히 네가 원하는 숫자를 짜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0은 성립, 이거 보고 행렬 보고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이 식을 보고 A, B, A, B, C, D를 네가 적당히 짜맞추면 답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쪽만은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설명드렸냐면
이런 거듭제곱 문제에서는 원래 지금 현행 교과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듭제곱 해보라는 얘기예요. 행렬 A를 2번, 3번 곱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조금의 이제 개념을 좀 접목시켜 보면 이런 걸 알면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행렬 A의 제곱 여기 식에 맞춰서 얘랑 더한 값에 부호반대 A를 곱해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값을 덧셈하게 되면 뺄셈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2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근데 여기다 뭘 곱하냐면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해요. 이걸 분배하다 보면 이게 아마 A 세제곱 플러스 2 세제곱이 나옵니다. 단위 행렬이 붙어있는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분배, 인수분해 공식 다 됩니다. 단위 행렬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분이, 그러니까 행렬에 알파벳이 A 하나가 A랑 뭐 단위 행렬밖에 없어요. 그러면 A랑 2A는 원래 같은 거거든요. 단위 행렬은 곱하기 1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곱해도 앞뒤를 바꿔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행렬이 붙어있을 때는 네가 알고 있는 규칙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양변에 A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따라서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는 몇 번 곱해도 2입니다.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항상 2예요. 2. 2양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A의 6제곱은 2가 나오죠. 얘는 주기가 6제곱이 주기란 얘기죠. 그럼 A 쓰시고 A 제곱까지 쓰시고 A 세제곱을 1로 바꿔 써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A의 4제곱은 A 세제곱에 A를 곱한 건데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나와요. 반대부로 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의 6제곱은 2가 돼요. 지워집니다. 영행렬 이 6개씩 묶으면 0이 된다는 거죠. 영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럼 2011을 6으로 나눠요. 6318, 65, 30 하고 나머지 1 남죠. 그럼 이게 총 6개씩 몇 번? 335번 묶이고 영행렬이 335번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A 1이라는 얘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결국 이 행렬은 A가 정답이에요.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고 저거 다 더하게 되면 7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왼쪽에다가 여기 오른쪽에다 A를 곱하면서 ABA를 만들어요. 여기 왼쪽에다가 아유 진짜 짜증나.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짜증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오른쪽에다 A를 곱해요. 그럼 여기도 오른쪽 A를 곱하면 A 제곱이 될 테고 ABA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왼쪽에다 A를 곱하면 여기다 왼쪽에다 A를 곱할 수 있죠. 그럼 ABA 따라서 얘랑 같다는 뜻이죠. 그럼 A제곱은 AB. 여기서 큰 실수하면 안 된다. 큰 실수가 뭐냐면 약분된다 생각나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그러면 A, B 이렇게 지워지면 따라서 A와 B는 같겠지. 큰일 나. 절대 이러면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되죠? 그럼 A에 A 곱해주고 A에 B 곱해주지 서로 같다는 얘기는 A, B 서로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알고 있는 다항식에서 성립하는 거고 행렬은 다항식과 일반 규칙이 다르다고. 이게 만약에 성립하려면 성립할 수는 있어. 이렇게.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A와 B는 같습니까?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성립 안 할 수 있는 행렬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이 교과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성립하려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돼요. 지금 이 A 역행렬 파트가 여러분 교과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나누기 0과 같은 개념이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A로 나눴다라는 느낌이거든. 근데 행렬은 나눗셈이 없어요. 덧셈, 뺄셈, 곱셈은 정의되지만 나눗셈은 행렬을 정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역행렬을 곱해서 여기다 역행렬 곱하고 여기다 역행렬 곱한 다음에 이거 지우는 거야 이렇게. 얘네가 단위 행렬로 바뀌어요. 그럼 남으면 2 곱하기 A, 2 곱하기 B니까 A, B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행렬 A에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는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행렬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마치 다항식에서 A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A가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로 함부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구조로 이거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식을 다시 봐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AB가 A예요. 뭐는 확인할 수 있냐면 A 제곱과 A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A 세제곱은 A에다 다시 A 제곱 곱한 거잖아. 근데 A 제곱 뭐라고 그랬죠? A라고 그랬네요. A 제곱이 A. 다시 A 제곱. A 제곱은 다시 A.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A 제곱도 A 세제곱도 A. 그럼 A 4제곱도 같은 패턴으로 이로 A. 하다 보니까 A n제곱은 A. 같은 구조로 B n제곱도 B. 얘는 아까 여기다 A를 곱하고 여기다 A를 곱했잖아요. 여기다 A를 곱했잖아요. 반대로 하면 돼요. 여기다 B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해요. 그럼 얘는 BA가 되고 얘는 B 제곱이 되죠. B 제곱이. 그러다 보니까 B 제곱과 BA가 서로 같은 거죠.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고. 약분하는 게 아니고 BA 자리 대신에 B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몇 제곱이 됐든 간에 그냥 얘 갖다 쓰고 얘 갖다 쓰면 되고, 둘을 더해서, 둘 더하면 얼마가 되죠? 5, 15. 이게 일단 문자 다 지워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다 지워져요. 자, 시간이 없어서 밑에 있는 진입한정 두 문제를 못 풀어드렸는데, 세 문제인가요? 두 문제, 그죠? 네. 두 문제를 못 풀어드렸어요. 네. 어쨌든, 오늘 테스트를 보셨는데, 본인 생각에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 재시험 준비 다시 하시고, 수요일까지 지금 행렬 프린트 드린 거 있죠? 좀 전에 드린 게 그 고쟁이 행렬 프린트예요. 이거 수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준영이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가시면 됩니다.